자, 이어서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전 시간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덕턴스를 배웠다면요. 여기는 서로가 연관이 있는 그런 인덕턴스다. 그런 의미죠. 상호라는 것은 연관성 있는 거죠.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해서 얘는 M을 따서 나타내고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런 철심에다가 지금 이제 코일을 이쪽에도 감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만 우리가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즉 전류를 이쪽으로 한번 흘려 봅시다.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자기가 발생하고 자속도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그걸 이쪽 N1번 감은 이쪽에 흐르는 자속을 우리가 phi1이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얘가 여기를 타고 이렇게 자속이 흐르겠죠. 일단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이 이쪽으로만 흐른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이쪽에도 이제 자속이 흐르게 된다 그 얘기죠. 이쪽에 흐르는 자속을 여기는 phi2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phi2원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2번 여기 N2라고 하는 N2번 감은 거죠. 이 코일에 흐르는 자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2를 붙였냐면 1에 의해서 2에 흐르는 자속이다. 그런 의미예요. 얘가 주인공이야. 2가. 그래서 1에 의해서 2에 흐르는 자속이다. 그런 의미고요. 흐르겠죠. 자, 자속이 발생하면 변화가 생기면 얘는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속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지. 그래서 이쪽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호 유도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말로 한번 써보면 이 한쪽 코일에다가 전류를 변화시킬 때죠. 변화시킬 때 바로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호 유도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런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가 유도 기전력의 비례 계수 이 녀석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겠다 그 얘기죠. 자기 인덕턴스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류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유도 기전력의 비례 계수를 자기 인덕턴스라고 했으면 여기는 얘가 이쪽에 영향을 줘서 이쪽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비례 계수를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줄이면 뭐라고도 하냐면 얘는 상호 유도작용이 발생하는 정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상호 인덕턴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어떤 크기, 정도 이걸 나타내는 것이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에서 기억나죠? 자기 인덕턴스 놀이하자고 그랬죠. 놀이. 응? 그래서 Li는 N파이다 그랬었죠. 이것에 의해서 자기 인덕턴스가 L은 I분의 N파이 그랬었죠. 이거였다면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뭐냐면 자, 요 녀석에 의해서 이쪽에 발생하는 일종의 여기 자속을 생각하면 되겠죠. 즉, 이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랑 구분을 잘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냥 자기 자신 요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흐르는 I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자속의 어떤 비율 이렇게 나타냈다면 이 상호 인덕턴스는 I1 요 녀석의 전류에 의해서 이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속, 그쵸? 바로 phi2원과 이쪽에 우리가 감은 횟수, 권수 N2의 비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거지. I1에 의해서 여기 2에 발생하는 자속이다. 그래서 이건 서로 연관이 있다. 그런 의미로 상호 인덕턴스 M을 쓰겠다 그 얘기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I2에 의해서 여기에 우리가 전류를 흘렸을 때 이쪽에서 발생하는 자속, 그쵸? N1, 파이, 1, 2인데 그럼 2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의 자속이다. 그런 의미죠. 여기 파이 1, 2라고 하는 것은 원에 발생하는 자속인데 원인은 2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 얘기지. 서로 이거는 스스로가 아니죠. 2에 의해서 1, 여기는 1에 의해서 2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속을 이렇게 I, N에 의해서 자속을 발생시켰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이제 유도 기전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뭡니까? 바로 크기만을 우선 생각해 봅시다. 방향은 차후에 하더라도 크기는 바로 패러데이죠. 역시 패러데이. 아, 자속의 변화량분의 그쵸? 시간의 변화량의 자속의 변화의 그런 비율, 거기에 권수.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죠. 그리고 또 거기서 앞에서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에서 살펴봤지만 뭡니까? I하고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전류의 어떤 변화율에 얘는 자기 인덕턴스가 곱해진 이것이 바로 유도기 전력의 식이었죠. 그럴 때 이쪽 E1에서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은 당연히 뭡니까?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I1. I1에 의해서 I1의 어떤 변화율에 의해서 이건 자기 인덕턴스였죠. 그럴 때 E2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냐? 바로 역시 이 녀석이 시간에 따른 요 녀석에서의 자속의 변화율, 거기에 여기 N2의 권수가 여기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E2를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 자신의 어떤 기전력에 유도되는 걸 봤다면 E2를 그러면 I1의 변화율에 의해서는 여기다가 L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죠. 이거는 남의 거잖아. 남의 전류, 요 녀석의 전류의 변화율에 따른 이쪽에서의 기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다 L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뭘 써야 됩니까? 바로 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M을 써야 된다. 다른 놈이잖아, 서로. 그쵸? 같은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놈이야.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써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I2의 어떤 전류의 변화율에 의해서 E1 여기에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은 뭡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죠. 다른 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L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돼? M이 와야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유도기 전력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I2의 변화율에 의한 여기 E1 요 녀석에서의 기전력 알겠죠? 여기는 L이 오면 안 되고 상호 인덕턴스가 와야 된다. 그 얘기죠. M이 와야지. 그래서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자기 여기 인덕턴스에서 R분의 N제곱이었죠. 이 녀석은 N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강조했었던 거지. 이 녀석은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상호 인덕턴스도 이꼴하고 거의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자신은 요 녀석이 N번이었다고 하면 N제곱이었지만 이 상호 인덕턴스에서는 이 식이 거의 같지만 N제곱 대신에 N1, N2다. 이것도 사실 N제곱이죠. 근데 한 번은 요 녀석을 곱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를 표현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때 자기저항 R이 뭐였습니까? 자기저항 R은 mu A분의 L이었죠.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 녀석에다가 대입을 이제 해보면 그래서 이게 나왔었죠. L은 L분의 mu A N제곱 이 식이 나왔었고 그렇다면 M도 한번 추정해 봅시다. M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식과 똑같지만 여기만 N제곱 대신에 뭐만 달라질까? 바로 N1 곱하기 N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치? M은 L분의 mu A까지는 똑같고 N제곱 대신에 N1, N2만 대입해 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이거 복잡하죠, 좀. 그치? 힘들죠? 어렵죠? 일반적으로 어렵고 복잡해야 정상이고, 아무튼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이 녀석을 외우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고요. 결론은 이 앞에서 지금 요 부분 외웠잖아. 그쵸? 중요한 식이고, 외웠으면 N제곱 대신에 N1, N2, N제곱 대신에 N1, N2만 대입되었다. 이것만 잘 기억해서 요것만 잘 외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하고. 알겠지? 자, 또 가봅시다. 이번에는 결합계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둘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값을 의미하고, 자, 한번 봅시다. 얘는 1차 코일과 여기 2차 코일이 결합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일단 우리가 L1은 이 녀석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인덕턴스는 R분의 그럼 N1의 제곱이겠죠. 그치? 또 이쪽에서의 자기 인덕턴스는 뭘까요? L2고 역시 자기 저항 R분의 N2의 제곱이겠지. 이건 자기니까, 스스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녀석을 한번 좌변은 좌변끼리 한번 곱해보면요.
L1 L2가 되고, 그치?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보면 얘가 되겠죠. R제곱분의 N1의 제곱, N2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에 양변에 이제 루트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양변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얘가 됐죠. 즉 우리가 이 바로 앞에서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R분의 N1 N2라고 했는데 바로 이 녀석을 루트를 씌우면 되겠다 그 얘기지. 그렇죠? 이 녀석을 이제 루트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얘는 루트에서 제곱은 R로 나가고요. N1의 제곱도 N1으로, N2의 제곱도 N2로 나가니까 이 녀석이 그러면 바로 상호 인덕턴스 M이 되네. 이것으로부터 결국 M은 루트 L1, L2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각 자기 인덕턴스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스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전혀 누설 자속이 없을 때 자기 인덕턴스를 알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를 바로 할 수 있네요.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에다가 곱한 것을 루트 씌워주면 그 녀석이 상호 인덕턴스가 된대. 근데 이 경우는 즉 여기에 자속이 몽땅 다 흐르고 이 바깥쪽으로 새지 않는다 그 얘기죠. 바깥쪽으로 새버리는 그런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없을 때 이상적으로 상호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의 곱에 루트를 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밖으로 새는 자속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바로 여기에 바로 K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곱해져서 우리가 이 상호 인덕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누설 자속이 그러면 있을 때에는 요 녀석을 고려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때의 이 K를 바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뭔가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합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K는 그러면 얘를 분모로 또 보내면 되겠죠. 루트 L1, L2분의 M이 되고 이 녀석이 결합계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누설 자속이 밖으로 새는 자속이 10%라고 한다면 그때의 K값은 0.9죠. 우리가 10%라고 하는 건 비율로는 0.2를 뜻하기 때문에 1에서 그 빠져나가는 자속의 비율을 뺀 이 녀석이 0.9이기 때문에 그래서 0.9가 되고요. 누설 자속이 20%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에서부터 0.2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0.8이 그때의 결합계수가 되겠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미결합, 결합이 아예 안 돼버린다라고 하는 경우를 그때는 K는 0이 된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버린다는 얘기죠. 각각은 자기 인덕턴스는 있지만 상호 인덕턴스가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때 결합계수를 0으로 쓰겠다 그 얘기.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원래 자기 인덕턴스 여기에서의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L은 놀이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었고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L은 I분의 N파이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상호 인덕턴스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이건 I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쪽에서의 그쵸? 자속의 크기 N2가 되고요. 얘는 뭐라고? 1에 의해 발생하는 2의 자속, 2의 자속의 크기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상호 인덕턴스고 당연히 I2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N1의 파이 1 이 녀석이 이 비율을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값을 갖겠지. 그래서 그때의 유도기 전력은 자, 이 원은 이쪽에서의 자기 인덕턴스에서 그러니까 자기 전류의 변화율에 자기 기전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 인덕턴스가 와야 되고요. 그치? 마찬가지로 이 2도 우리가 2에 흐르는 자속의 변화율에 N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I1의 변화율에 의한 E2의 기전력 뭐야 둘이 다른 녀석이잖아. 그럴 때에는 여기가 L이 아니라 M이 와야 된다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 마찬가지로 I2의 변화율에 의한 E1의 기전력을 계산할 땐 여기 뭐가 와야 된다? M이 와야 된다.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 서로 연관성 있는 상호 인덕턴스가 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앞에 외웠던 L은 R분의 N제곱, L은 N제곱의 영향을 받는다. 비례한다 그랬었죠.
그러듯이 여기 상호 인덕턴스에서도 n제곱 대신에 n1, n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m은 l에 여기까지가 똑같았죠. 그러니까 여기 l은 뭐였냐면 바로 l분의 mu a의 n제곱이었지. 여기에서 n제곱만 n1, n2로 바꿔준 것이 바로 여기 상호 인덕턴스의 값이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결합계수는 이 둘을 연결해주는 정도,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때 m은 뭐였습니까? 루트 L1, L2. 이거 나오게 된 배경 아까 설명했었죠. 이것은 누설자석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누설자석이 있을 때에는 그치? 이 값에다가 여기 K가 오고 이 K를 결합계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K는 M을 루트 L1, L2로 나눈 값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때 누설자석이 10%면 0.9, 20%면 0.8. 그렇죠? 미결합이면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상호 인덕턴스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코일의 접속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까지.